이봐, 이럴 거면 왜 결혼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될 거야. 나는 당신을 믿고 결혼했으니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청소를 왜 이렇게 대충 하지?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잖아. 왜 음식을 이렇게 짜게 만들지? 내 건강은 생각도 안 하는 건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와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고백합니다. 혹시 옛사랑 상대와 재회를 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40년 전 첫사랑 상대였던 승배 씨와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선물이라 생각했죠. 그는 여전히 친절했고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옛 모습 그대로였죠. 우리는 순식간에 친해졌고 승배 씨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결혼을 준비하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승배 씨가 숨겨온 진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통계에 따르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재혼 가정의 80%가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와 자식과의 대립,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헤어지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 통계를 몰랐던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저와 승배 씨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개월 승배 씨와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지면 승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은 내가 차릴게. 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승배 씨가 말했습니다. 있지. 우리가 늦었지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정말 바보 같았죠. 몇 개월이 흐른 뒤 승배 씨는 말수가 적어지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청소를 왜 그렇게 밖에 못하지?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한다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살면서 꼼꼼히 청소하는 것쯤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흘려들었지만 승배 씨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이봐, 밥은 항상 왜 이 모양이야? 나는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다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불만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점점 큰 걸림돌이 되었지요. 그날 승배 씨는 말했습니다. 이봐, 이럴 거면 왜 결혼했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지요. 결혼은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걸어온 길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랜 기간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준비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배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 옆에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 우리가 나이를 더 들어서도 돈 문제로 싸울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심했었어요. 저는 제 재산 문제나 승배 씨의 경제적인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로 믿으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승배 씨가 돌연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았는데 그걸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와서 말이지.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승배 씨는 처음에는 적은 돈을 부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돈 문제는 단순히 대출을 갚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승배 씨의 자녀 문제와도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배 씨가 자녀들과 전화를 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말이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해해 줄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경제적으로 의지한 적이 없었던 제가 승배 씨 자녀들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도 노후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 승배 씨는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지. 같은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대화가 몇 번이나 반복되며 저는 지쳐갔어요. 서로 의지하며 지낼 것이라 믿었는데 지금은 신뢰도 안정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저는 이 재혼이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인생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끼리 갈등도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혼한 후 제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지요. 연말에 다 같이 모이자는 말이 나왔지만 제 딸은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가족 모임에 나오게 했지요. 승배 씨의 아들은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딸은 매번 빈손으로 오네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제 딸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 얼어붙었죠. 승배 씨도 그 상황이 불편한 듯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제 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후 갈등은 더욱 깊어졌죠. 승배 씨의 자녀들은 제 자식들이 상속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 자식들은 승배 씨가 저를 가족에게서 뺏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매번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승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배 씨, 우리 가족을 더 이해해 줄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이대로는 너무 괴로워요. 그러자 승배 씨는 이렇게 대답했죠. 좀 양보해주면 되지 않아? 애들 문제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 해결되는 문제니 걱정하지 마.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죠. 자식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해결이 되기는 커녕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갈등이 재혼을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건강 문제 역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었죠. 재혼한 후 1년이 조금 지났을까 승배 씨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승배 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승배 씨의 간병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전 흔쾌히 간병을 해야 한다 생각했죠. 그렇지만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나이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점점 지쳐갔죠. 어느 날 저는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배 씨 간병인이라도 쓰는 건 어떨까요? 저 혼자서는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러자 승배 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죠. 나는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 너무 섭섭하네. 그 말을 들은 저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내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포기했지요. 건강 문제는 결국 저희 관계를 악화시켜
서로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요. 작은 불만이 쌓여 후회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승배 씨와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저는 그가 얼마나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에는 작은 문제들이 저를 지치게 했지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큰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승배 씨는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정확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뒤 아침에 꼭 먹어야 하는 반찬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것조차 귀여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완벽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승배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될 거야. 나는 당신을 믿고 결혼했으니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들은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참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승배 씨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저를 점점 내몰았습니다. 청소를 왜 이렇게 대충 하지?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잖아. 왜 음식을 이렇게 짜게 만들지? 내 건강은 생각도 안 하는 건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재혼 전의 제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이런 비판을 들을 필요도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족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승배 씨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난 애들은 시끄러워. 집을 이렇게 어질러피고 이런 게 난 싫다고.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승배 씨의 불만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지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괴로워진 것이죠.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어두운 방 한구석에 앉아 있으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요. 그래서 첫사랑이었던 승배 씨와 재혼했을 때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정말로 행복했지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외로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항상 당신 옆에 있어줄 테니. 승배 씨의 이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예상하지 못한 현실과 대면해야 했지요. 승배 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지요.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같이 있는 걸까? 결혼을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대화가 줄지 않았어요? 커피라도 마시면서 조금 얘기할까요? 하지만 승배 씨는 동의하기는커녕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좀 읽을 테니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취미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저는 점점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요리를 하다 손을 베었을 때입니다. 승배 씨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어 저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배 씨, 손을 뱄는데 피가 좀 많이 나네. 좀 도와줄래요? 그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정도는 아니잖아. 소독하고 반창고 붙이면 되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누군가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아팠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결국 그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결혼한 걸까? 혼자서 있을 때보다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때 제가 해야 했던 것은 그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혼자서도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전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재혼이라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더 큰 외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친구와 만나는 것도 즐거웠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이었죠. 작은 텃밭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 인생이 참 보람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승배 씨는 제가 좋아했던 일들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죠. 혼자서 나가서 뭐 하려고? 집에서 좀 쉬지. 나는 당신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얼핏 애정이 담긴 말처럼 들리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텃밭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승배 씨는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점점 텃밭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죠. 승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 둘이 가장 중요하잖아. 친구는 나중에도 만날 수 있지 않아? 우리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자고.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도 미뤄두고 승배 씨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승배 씨는 혼자만의 시간에 더 몰두하곤 했습니다. 승배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내고 TV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지요. 결국 저의 일상은 승배 씨에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승배 씨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승배 씨가 원하는 시간에 집을 정리하고 승배 씨의 생활 스타일에 적응하려고 했지요. 그렇게 조금씩 제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배 씨, 요즘 저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것을 다 잊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자 승배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당신이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승배 씨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말에 더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누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혼자였을 때는 내 인생을 혼자서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모두 제가 결정했지요. 하지만 승배 씨와 함께 살게 되면서 나를 조절하는 결정권자가 서서히 승배 씨에게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텃밭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승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나랑 산책이나 가지. 당신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결국 저는 텃밭에 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승배 씨와 산책을 했죠. 그 산책은 즐겁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했던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공허하게 만들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제 나 자신을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텃밭은 잡초로 뒤덮였고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해야 할 것은 모두 다 미루게 되었죠. 결국 거울 속에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재혼으로 외로움에서 도망쳐 노후 생활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인생은 더 힘들고 외로운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로맨틱함에 끌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둘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생활 습관, 자식들 문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장벽이 저희를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재혼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과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혼자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와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재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제 후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에 거주하시는 이순영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황혼 재혼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